요즘 중국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가 침체될 때 사용하는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12월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작년 중국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크게 밑도는 3%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봉쇄된 공장을 집단 탈출을 한다거나 백지 시위, 무력 시위, 시진핑 퇴진 시위 등 천안문 사태 이후 유례없는 집단 행동들이 속출했죠. 중국 정부에서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방역 조치를 급하게 철폐했고, 이후 코로나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들이 동이나 중국인들이 국내 해외를 할 것 없이 약품 사재기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죠. 하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 다시 싼 물건들을 덤핑해서 물가를 낮추고 제로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중국인들의 소비가 폭발해서 고금리 속에 가라앉고 있던 세계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줄 거란 기대감이 매우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구리,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뛰어올랐고, 중국 위안화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한국의 원화 가치도 매우 빠르게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리오프닝 하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거라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 모든 언론들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중국 정부가 경기가 침체될 때 사용하는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6월 16일 중국 인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들이 인민은행으로부터 1년간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율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2.75%에서 2.65%로 0.1%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또 6월 20일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5년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씩 인하한 3.55%, 4.2%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 또한 중국의 23년 잠재 성장치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최대 투자 은행인 노무라의 경우 5.5에서 5.1%, 올해 3월에 파산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는 5.7에서 5.2%,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3에서 5.7, JP모건은 5.9에서 5.5%로 모두 하향했습니다. 비록 중국의 5%대 성장률 목표치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작년 기저효과로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전망에는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중국의 경기 상태가 돌뿌리에 걸려서 잠깐 주춤한 건지, 아니면 바닥에 딱 들이받고 있는 건지, 소비, 물가, 기업이익, 환율 등 다양한 중국 경제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5월에 계속 회복해 나가는 국가경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중국 경제가 회복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소비가 전년 대비 12.7% 상승,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4% 상승, 총 수출입 합계 규모가 전년 대비 0.5% 상승, 도시 실업률은 5.2%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안정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2%로 살짝 상승, 생산자 물가는 4.6% 하락.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제시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소비는 전월 18.4%에서 12.7%로 내려앉은 수치이며, 시장의 컨센서스 13.6%보다 0.9% 낮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달 4.7%에서 4%로 내려온 수치이며, 이 또한 컨센서스 4.4%보다 낮습니다. 수출입 합계 규모는 0.5% 늘었다지만 막상 수출은 0.8% 줄었으며, 실업률은 5.2%로 안정적이라기에는 청년 실업률은 20.8%로 너무나도 높습니다. 중국은 5월, 6월에 졸업식이 있는데 아직 6월 졸업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작년 실업률 최고점 19.9%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0.2%인 물가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인 0.3%보다 낮은 수치이며, 중국 정부가 타겟하는 목표 물가 상승률 3%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자 물가는 전월 마이너스 3.6%, 컨센서스 마이너스 4.3%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4.6%로 그냥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원자재는 마이너스 7.7, 채굴 마이너스 11.5%, 가공은 마이너스 4.6%로 생산 관련 모든 전 과정에서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해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싸게 사고
팔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누군가가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사는 거면은 누군가는 반대로 손해를 볼 정도로 싸게 판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 섹터가 아닌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어난다면은 내가 물건을 싸게 구했어도 내 손을 거쳐서 이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이걸 또 싸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를 채굴을 하는데 드는 인건비, 중장비 비용은 변함이 없는데 채굴 단가가 떨어져서 채굴 회사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생산자가 이 채굴된 구리를 싸게 사서 불순물을 걸러 순도 높은 구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빠져가지고 싸게 산 만큼 또 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 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국의 국가 지정 특정 규모 이상의 산업체 연간 누계 이익률을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6%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제로 코로나 도시 봉쇄 때보다도 낮은 이익률입니다. 전기, 가스, 난방, 수도 공급 및 생산 섹터에서는 상승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통해서 수익과 수익률을 올렸지만 그 외 광산 제조업, 국영기업, 사기업 등 모든 섹터에서 감소한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팔았거나 증가한 비용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팔지 못해서 적게는 마이너스 12.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27% 모두 연간 누계 수익률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물가, 소비, 기업 이익 외에도 중국의 경기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는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대비 가파르게 하락하는 위안화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안화가 1월 달러당 6.31 위안으로 내려왔으나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소비와 생산,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과 벌어지는 금리 차로 인해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2 위안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미중 고정 환율 제도를 폐지한 2005년 이래로 위안화가 근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실망감 이후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 다시 복구를 하긴 했으나 글로벌 다른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1, 2, 3월 반짝 살아났던 제조업 PMI 지수도 4월 갑작스레 50 아래로 축소 국면에 들어가더니 5월에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해의 주택 호가는 도시 봉쇄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해외 기업들의 이전 행렬로 외국인 취업 허가자 수도 코로나 때보다 줄었습니다. 홍콩의 항만 물동량 Z스코어는 마이너스 1.92로 평상시의 편차에서 이례적으로 낮게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층 빌딩과 자동차의 가파른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이 세계 판유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부동산과 예상보다 저조한 자동차 생산으로 판유리의 생산량과 판매 가격은 23년 4월 전년 대비 각각 10%, 20% 감소했습니다. 이유식 탄산음료, 소스, 종이, 접착제, 코팅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옥수수 전분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합성수지, 고무, 섬유 등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나프타의 제조 수익률은 배럴당 마이너스 15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의 국가들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며 인플레이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0%대 물가를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낮춰서 다시 3%대로 올릴 수 있을지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금리 인하 결정 이전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지 살펴봐야겠으나 실시간 환율, 원유 및 여타 원자재, 선물 가격들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